이제 굴절을 배웠으니까 이제 굴절의 가장 대표적인 렌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볼록 렌즈에서 생기는 상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렌즈도 똑같습니다. 렌즈. 우리 앞에서 구면 거울에 대해서 했겠지. 이 렌즈도 전부 다 동그라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볼록 렌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요렇게 원을 요렇게 두 겹칩니다. 그러면 둘 다 원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 요 각각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광축이 있고 초점이 이렇게 두 구에 대한 초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 요것만 남겨두고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볼록 렌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초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게 왜 렌즈가 굴절이냐면 거울은 부딪혀서 나갔지 않습니까?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기에서 유리로 그 다음 다시 공기로 두 경계면에서 꺾여서 또 여기서 또 꺾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게 볼록 렌즈의 일부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빛이 요렇게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왔을 때 여기 붙이는 경계면에 수직한 법선을 세우게 됩니다. 법선. 이 빛은 원래 이렇게 그대로 통과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공기 중이고 이 안은 유리죠. 그러니까 공기에서보다 유리에서 굴절률이 더 크다. 즉 빛의 진행하는 속력이 더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 쪽으로 꺾인다? 이대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법선 쪽으로 꺾여서 진행하더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경계면에서 또 만나죠. 여기도 경계면이 생성됩니다. 경계가 있고 수직한 법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빛은 이렇게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유리 안에서 공기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나가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꺾인다? 경계면 쪽, 법선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경계면 쪽으로 꺾이더라. 그래서 보면은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가운데 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빛이 굴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렌즈가 두껍지 않고 매우 얇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매우 얇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시하고 이제 바로 꺾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거울에서 했던 것과 같이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빛은 초점으로 향한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볼록 렌즈에 대한 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볼록 렌즈에서는 렌즈가 아주 얇다고 했죠. 아주 얇고 초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초점.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초점은 요원에 대한 초점. 이 초점은 요원에 대한 초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물체가 어디 있냐?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초점 바깥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광을 그려줍니다. 항상 외부에 어떤 광원이 있어서 이 빛이 와서 이 물체에 부딪히고 이 물체에서 부딪힌 빛이 다시 나갔을 때 그것이 렌즈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물체 끝에서 광축에 평행하는 어떤 빛이 있겠죠.
얘는 어디로 가냐? 광축에 팽하게 가는 것은 꺾이는데 초점을 향해 꺾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울과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거울에서 됐죠. 거울에서도 광축에 팽한 광선을 찾고 그 다음에는 초점을 향하는 빛이었습니다. 초점을 향하는 빛은 다시 광축에 팽하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이 꺾이는 점이 만납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물체의 상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 물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죠. 초점 바깥에서는 물체의 상은 어떻게 생깁니까? 첫 번째, 거꾸로 선 상이 거꾸로 서 있는 상이 생겨 있죠. 거꾸로. 그리고 얘는 굴절된 빛이 진짜로 만났죠. 그래서 진짜 상입니다. 진짜 상이 생긴다. 즉 실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물체가 앞으로 다가오면 요 표점을 통해서 가는 광선이 더 큰 각으로 벌어질 거니까 이 물체는 점점점 뒤로 생길 겁니다. 물체가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체가 렌즈 쪽으로 다가올수록 상은 뒤로 가고 뒤로 가면서 크기는 커집니다. 그쵸? 그려보면 압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려보면 아는 겁니다. 그려보면. 자, 근데 우리 렌즈에서는 거울과 다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의 경로를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렌즈의 중심으로 향하는 빛이 있습니다. 렌즈 중심.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 그대로 렌즈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광축에 평행한 직선은 초점을 향하잖아요. 초점을 향하는 빛이 요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향하는 빛이 요걸 향하는 건지. 근데 이제 요런 게 헷갈릴 때는 그냥 렌즈 중심을 향하는 빛을 그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렌즈에서는 광축에 평행한 빛은 초점을 향하고 초점을 향하는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굴절되고 그 다음에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 그대로 통과한다. 요거 세 가지만 알면 우리 볼록 렌즈에서 생기는 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 안에 있는 물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초점 안에 물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 렌즈가 이렇게 얇게 있습니다. 초점, 여기도 초점. 자, 보면 물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초점 안에 이렇게 물체가 서 있으면 똑같습니다. 광축 그리는 방법. 자, 광축에 평행하게 가는 건 어디로 갑니까? 초점을 향하죠. 초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향해서 가는 빛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그리냐? 그냥 렌즈 중심을 그리면 됩니다. 렌즈 중심을 가는 빛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두 빛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네, 맞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짜상이 생긴단 말이죠. 이 물체는
진짜 상 생기지 않고 가짜 상, 즉 허상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가짜 상. 그리고 상은 어떻게 생기냐? 안 만나는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두 빛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물체의 상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똑바로 서 있는 상이 형성되고 크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물체보다 크기가 큰 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우리는 어떠한 거울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목거울, 오목거울에서 생기는 상이랑 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오목거울에서도 초점 바깥에 있는 물체는 거꾸로 서 있는 진짜 상이 생기고 초점 안에 있는 아이는 똑바로 서 있는 가짜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무조건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고 렌즈는 굴절을 이용했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